자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할 겁니다.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공부했어요. 정리하면 부가가치는 자, 일단 가치 더해진 가치를 구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는 직접법을 쓰지 않고 간접법을 쓴다까지 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그 내가 넘기는 값은 무슨 부가가치라고 했죠? 이제까지의 누적 부가가치라 그랬어요. 맞아요? 들리죠?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부가가치는 이제 어떤 건지 공부했어요. 자, 그러면 부가가치세,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.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, 전체. 그 방법에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어요. 자,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예요, 이거. 자, 그럼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랑 전단계 세, 요건 지금 뭐 한다고요? 부가가치를 이제 알았으니까 부가가치세, 세금을 어떻게 곱하느냐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, 이제. 아시겠죠? 자, 그럼 먼저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먼저 좀 볼게요. 일단 결론,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쓰지 않습니다.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써요. 일단 봅시다.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랑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뭔지 좀 봅시다. 자, 이 전단계 거래공제법 먼저 볼게요. 전단계 거래공제법은요. 자, 이제 요거를 이제 회계적 용어로 매출액이라고 해요. 각각 요 300원, 이 사람한테는 700원 넘긴 값 있죠? 이 제빵사 2,000원 요거 있잖아. 이거 매출액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저기 부가가치세 용어로는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. 공급가액이라고 해요. 자, 매출액 회계에서 매출액이라고 하잖아요. 그쵸? 자,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공정장으로 볼까요? 700원에 팔았지만 300원에 사왔어. 그쵸? 이걸 뭐라고 하죠? 그렇죠. 요거를 매입액이라고 하죠. 그죠? 부가세에서는 이것도 매입액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농부한테는 300원, 이 공장장한테는 400원, 제빵사한테는 1,300원 요거를 이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거라고 하죠. 그죠? 뭐 요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회계에서 어쨌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. 그쵸? 자, 근데 아까 부가세는 몇 퍼센트 세율이라고 했어요? 그렇죠. 10% 세율밖에 없다 그랬죠. 그럼 여기 부가가치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. 그죠? 그러면 10% 곱하면 되잖아요, 여기다가. 맞아요? 그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값에다가 10%를 곱하면 이게 부가가치세겠죠. 그쵸? 그래서 여기 지금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요거예요. 세금을 곱하기 전에 일단 전체 매출에서 매입을 빼요. 그리고 그 순액에다가 세금을 곱하는 거면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. 이해 갔어요?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부가세는 일단 전 단계 거래공제법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. 일단 세액공제법을 한다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거래공제법을 보는 거예요. 자, 거래공제법 일단 매출액에서 매입액 즉 순액에다가 10%를 곱하는 게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. 전 단계 거래를 뺐잖아요. 전 단계 거래를 빼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. 그게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이게 이제 전 단계 거래공제법인데 전 단계 거래공제법에 문제가 있습니다.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는 건데 전 단계 요거 좀 문제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해요. 근데 뒤에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은 이제 뒤에 용어까지 같이 나오니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1강, 2강, 3강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요 순액에다가 곱하는 거예요. 300원에서 0원을 빼서 300원, 그리고 700원에서 300원을 뺀 요 400원에다가 10%를 곱하는 거예요. 순액. 이해갔죠? 전 단계 거래를 빼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. 그게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. 2,000원에서 700원을 빼고 그 순액에다가 10%를 곱하는 거예요. 이렇게. 됐어요? 자, 그럼 이렇게 곱하는 게 전 단계 무슨 공제법? 거래 공제법이다. 거래. 됐죠? 그죠? 자, 근데 이 전 단계 거래 공제법에 문제가 있어요. 볼게요.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. 이 매출액, 즉 요 공급가액이라고 했죠. 요거를 매출액 요걸 공급가액. 공급가액에 특정 재화나 용해의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나 영세율이 적용이 불가합니다. 무슨 말이야? 하나도 지금 무슨 암호죠. 이제 나중에 좀 공부하면 이건 그냥 껌인데. 자, 면세랑 영세율 이제 우리 공부할 겁니다.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면세랑 영세율 요 각각가 공급하는 값에 있어서요. 면세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요 전체 있잖아요.
만약에 면세 품목이야. 면세 품목이면 면세를 적용해야 되고요. 영세율이면 영세율을 적용을 해야 돼요. 됐어요? 그런데 이렇게 순액 다 빼놓고 거기다 10% 곱하면 이렇게 각각에다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이해 가요? 일단 면세랑 영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순액으로 곱하면은 요 개별 각각에 대해서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. 왜? 이건 전 단계 거래 공제법 뭘 어디다 하는 거예요? 순액에다 하는 거죠.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거기다 10% 곱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?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가격에 대해서 면세나 영세를 적용이 불가해요.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조금 참고 들어보세요. 뒤에 가서 이 면세 영세까지 하니까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. 두 번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요 매입액 있죠? 요 매입. 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사람 볼까요? 700원에 공급을 했어요. 근데 내가 300원짜리를 가지고 왔죠. 그럼 이 매입을 했잖아. 매입을 한 건 내가 부가가치를 한 게 아니죠. 전 단계 사람이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빼야죠. 나는 그 400원에 대해서만 내면 돼 세금을. 그죠? 그쵸? 근데 매입액을 증빙 수치와 관련 없이 인정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. 증빙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. 세법을 처음 하셨고 지금 다 생소하죠? 이 매입액은 증빙이 있어야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증빙이 그 거래에 대한 증거물입니다. 세금 계산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? 세금 계산서? 한 번쯤 안 들어보셔도 되게 괜찮아요. 다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.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이 있어요.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트 가서도 신용카드 긁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죠. 현금을 끊어. 그럼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받죠. 그게 다 증빙이에요. 증빙, 증거. 거래에 대한 증거물을 증빙이라고 합니다. 그게 있어야 돼. 그게 있어야지 매입을 인정해줘요. 이해 갔어요? 내가 진짜 300원 주고 샀어. 이 두 번째 사람이 300원 주고 샀어요. 300원 진짜 주고 샀는데 만약에 증빙이 없어. 증빙. 그럼 인정을 안 해줘요. 세법에선.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줘. 그러니까 야, 너가 300원 주고 샀어? 그럼 빼줄게. 대신 너 증빙이 있어야 된다? 그 증빙이 세금 계산서예요. 이 세금 계산서라고 한번 얘기할게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다 됩니다. 일단 세금 계산서로 볼게요. 다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.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너 인정해줘. 이해가요?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샀으면 이거 인정을 안 해줘요. 이게 세법이에요. 그래서 매입액을 증빙 수치와 관련 없이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지금 전 단계 거래공제법 문제법 보고 있죠. 문제를 전 단계 공제법 그냥 이렇게 빼버리잖아. 순액에다 그냥 곱해버리면 이렇게 곱하죠? 그러면 이걸 그냥 매입액이 이제 증빙이랑 상관없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. 이해 갔어요?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여기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매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을 쓰지 않아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.